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에 그 동양역설 특강의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왜 동양의 역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동양의 역이라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에서 만개했던 제왕이에요, 제왕.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나라 이후에 굉장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과학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이제 개화한 것입니다. 21세기에. 그래서 조셉 리담의 그 중국 과학과 문명이라는 그 방대한 저서에서도 이제 보여줬지만 왜 이런 그 동양의 역이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바라보더라도 사서상경 중에서 역경을 갖다가 과학에서 배제한 것이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경을 갖다가 안다면은 그 왕정이라든지 어떤 그 절대 군주제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바탕에서 동양의 역을 갖다가 볼 만한 그런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물 치지에 어떤 그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 동양의 역이죠.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일제 우리 문화말살 정책과 서구 문물에 지는 과학에 대한 지나친 경도가 이걸 갖다가 미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거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년 전에 1년 후에 기상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오스나 나비 효과 또는 어떤 그 슈퍼컴의 알고리즘상의 트랑케이션 에라든지 알고리즘의 어떤 모델링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열흘이나 20일 이상의 정밀 그 신뢰도가 높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1년 후에 장마를 갖다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예측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역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양의 동도서기 아니에요? 동도서기 그야말로 서기. 그래서 역학과 역학이 있는 거예요. 변할 역자 시우리자. 동양의 오술은 명목의상산인데 우리가 명과 복과 의과 성에 대해서 치열한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다 소화는 못 시킬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치열한 내용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기존의 그 비제동권에 있는 역학의 모든 그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깊고 넓게 공부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공대 교수가 보통 그 공학의 문제를 갖다가 풀듯이 동양의 그 역학의 모든 분야의 문제를 갖다가 치열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역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예측이 아닙니까? 과학적인 모델. 변화일자 역학은 역학에 의한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예측에 의한 학문이고 이 힘력자 역학은 천재들이 뉴턴 데카르트 이후에 천재들이 만든 것이고 동양의 역은 천수성 성인 직지에서 성인들이 우리의 일반인들을 위해서 가장 심플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동양의 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의리론 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 것이 도월 김용옥 선생님이 하시듯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주로 어떤 그 동양의 그 자연 사상을 갖다 대표했다면 이제는 이 상수론 다 숫자인 걸 보셨잖아요. 물상하고 숫자인 걸 보셨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과 과목이 이제는 봄도 어떤 그 21세기의 어떤 비효율적인 지금 문명의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상수론이 이제는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에서는 뉴턴 역학, 열역학, 전자기 법칙에다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정도가 이게 대표되는 어떤 학문의 기본적인 학문의 대표인데 동양의 오술에서는 명복의상산인데 음양오행과 사상팔계 또는 팔계구궁운동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양과학에서 꿈꾸는 만물의 법칙이 일부를 갖다가 동양의 어떤 음양오행과 사상팔계가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명복의상산이라는 것이 21세기의 실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운명론, 그 다음에 양자된 시공간의 차원의 미래예측, 풍수, 관상, 수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의학. 그래서 의학의 일부 중에 어떤 운기론이 있어갖고서 소우주와 대우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기상예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학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많은 그 어떤 그 비효율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양역술의 불가피성, 과연 우리가 왜 동양에 여기 나와야 되는가? 미상원 특위에 메꿔본 보고서가 엄청나게 그 의료 그 수가가 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의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인데 이게 복잡계가 이제 기상운명 경영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복잡계를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심플한 과학의 패러다임하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 일상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그러니까 격국에서 상신운이 됐을 때 또는 용신의 기순운이 됐을 때 적들의 의지가 찬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게 다른 어떤 그 모델이나 파라다임으로서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자연과학 현상은 그런 걸 감안하면 10% 20%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학적인 증거 위주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새로운 파라다임과 필요성으로서 블루오션으로서 동양의 역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긴 대답하실 차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모네라리자 얼굴이 만약에 이렇게 틀리다면 오장육부가 틀려지는 거죠. 성격이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틀려지는 겁니까? 취약한 질병이 틀려지는 거고 먹는 음식이 틀려져야 되는 거죠. 궁합이 틀려져야 되는 것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행의 음양의 성질, 오행의 성질, 사상 8개의 기본적인 성질, 그 다음에 주역의 64개의 운행, 그 다음에 8개 구궁의 운동에서 각각의 그 변술에 내재된 기본적인 과학적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정의를 제대로 알 때만 우리는 동양의 역을 갖다가 미신이나 어떤 지엽적인 경험론이 아닌 일반화된 이론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수많은 얘기들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하면은 간이 굳고 인자하면은 간이 말랑해지고 간이 나빠지면 근육과 눈과 다리가 문제가 생기고 간이 나빠질 때는 푸른색이 돌고 청색을 보면은 간이 좋아지고 개는 육질이 목에 해당되는 부드러운 육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생상극을 다 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팥은 신장인데 콩팥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 콩팥을 극하는 토를 잡는 팥과 콩을 갖다 신장을 보호하는 콩을 갖다 마치 먹어라가 콩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여기에 내재된 그 수많은 그 지엽적인 문제들로 다 이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되면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이 자연 치유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정요법이기도 하고 면역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생상극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여기서 그래서 오행의 이런 상극의 오행의 나라에서는 뭐가 왕따가 없는 나라냐? 왜? 오행의 나라에서는 목의 주도를 잡으면은 수는 도와주느라고 필요하고 금은 얘를 억제시키느라고 도와주고 목은 얘의 명령을 받고 화는 생을 받잖아요. 그 파레토의 법칙인가 뭐가 있잖아요. 단지 어떤 데서 20%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산소의 퍼센티지가 22%다. 그럼 오행에서 여기서 하나의 인자가 도미넌트 하면은 다른 인자는 도미넌트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그쵸? 목극토론을 할 때는 목이 도미넌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오행의 원리라고 오행의 법칙이라고 해도 파레토의 법칙이나 오행의 법칙이나 뭐 같은 얘기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동서양에서 다르게 얘기했을 따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건강과 운명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한다면 사람의 건강을 갖다가 단지 어떤 약성이나 뉴트리션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겨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형인사각은 사주 에너지와 형인사각은 체질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도 음식, 궁합, 직업, 마음가짐, 방위, 운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지 양약의 하나만으로 요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법도 수많은 체질에 따라서 건강이 틀려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 얼굴의 색깔이 뭐냐, 변의 색깔이 어떠냐, 콜레라나 대장금은 금이 아니에요. 대장금. 콜레라나 걸리면은 색깔이 흰 변을 갖다 보잖아요. 희노사비공으로 해서 분노와 인의의 지신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틀려지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병을 키우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새벽에 봄날에 하면은 간병이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기관의 상관관계로 근육이 나빠지면, 무좀이 심해지면 간이 나쁜 거 아니에요? 혈병이 돌면 심장이 나쁜 거고, 명치가 아프면은 심장이 나쁜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그 풍열숙조 안에서 습한 것이 싫으면은 위장이 나쁜 거고, 건조한 것이 싫으면은 폐대장이 나빠서 건조한 것이 사막지대에 가면은 코피부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분비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품을 많이 하면 신장만 강해서 나쁜 거고, 군침이 흐르면은 신장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한숨을 많이 쉬면 간이 나쁜 거고, 찬바람 눈물 나면은 간이 나쁜 거고. 이게 왜 다 이게? 그래서 48자에 달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이게 딱딱딱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나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위장이 나쁜 거고, 오링 테스트로도 수많은 걸 할 수가 있고. 근데 오히려 놓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요.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진맥해서 이게 뭐야? 물방울맥이 나오면은 심장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기다란, 고무줄맥이 나오면 간이 나쁜 거고. 뭐 수많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혈압, CT, MRI, 엑스레이 등 가장 과학적인 또 진단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가 이름도 아설신추 후음에 따라서 이름이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영향을 주며, 여기서 더한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이름인가. 한글 그 자체가 파동 물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자나 뭐 일본어에 영어에 대할 때가 아닌 거죠. 소프트 하나만 하더라도 연하다, 그 다음에 부드럽다, 완하다, 이게 다 해서 연한 거하고 완한 부드러운 거하고 다 부드러운 건데 영어는 다 소프트인데 이것이 간하고 신장만 차이가 큰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파덕의 물리적인 의미가 한글의 과학화에 의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내재된 수많은 편리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운명이 그 속성 발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여유있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블로 타진년 얘기도 했지만은 이 적들의 의지가 발현할 때는 그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갖다 금해야 되는 거고, 박영석 대전에 가장 힘든 때, 이런 때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 안에서 머물러야 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아예 정해진 어떤 속성 같은 거, 타입,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운명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풍수라는 것은 산수, 산관부, 정해진 산관불이 있는데 명당이 있고 역수가 있고 직수가 있고, 그때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택하느냐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택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차원 높은 우리가 어떤 그 풍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풍수는 시공간에 양자된 에너지를 갖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경복궁이 또는 청와대가 또 관악산을 바라보느냐 남산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15도 30도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게 큰 운명적인 차이를 갖다가 얘기할 수는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자축인면 진사오미 심리술에 같은 이런 12지제가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스와 노어로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시간과 방향의 그런 양자화된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한 것은 산주수직, 물이 꼬창 빠르면 직수면은 뭐다? 종인기식, 사람을 쏟아내면서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계천이나 양천이 중량천보다는 훨씬 더 그 어떤 생기가 모이는 물이라는 거죠. 생기. 같은 이걸 갖다가 음용수 수질 기준 37개, 58개 이거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수일적 가치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수나 순수는 부도 생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적으로도 2차 유동의 부재로 유입토사가 하상면에 퇴적해서 양자강의 대홍수가 이게 다 직수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대전에서는 물길이 이렇게 그 유등천이 대전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감어도는 서울에서는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감어도는 이게 역수라는 거죠. 스케일이 크거나 작거나 이 역수는 관계가 없다. 작으면 작은 데로도 역수 일작 한 종지만 해도 거의 천석지 가치보다 이렇게 얘기는. 그래서 대전의 명당이나 서울의 명당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었죠. 이 중량천, 그 다음에 탄천,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이런 것들은 다 한강물을 따라서 남북으로 돼 있는 거고 한강물을 따라서 반대로 돼 있는 것이 이게 청계천하고 양재천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 성북천하고 정릉천도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성북천 쪽에 굉장히 부천이 많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과 산이 주어진 물과 산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경복궁이 안산으로 해서 이 남산을 보는 거고 해저사양이죠. 경복궁이 안산으로 안산이 없죠. 여기는 저기 이제 조산을 해서 관악산을 보는 거하고는 이 서울의 이 경복궁 이 자리에 대해서는 물길로 봐도 그렇고 자적 그러니까 이 청계천의 저기 우수도자는 이런 물길로 봐서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안산을 봐서 엉망이고 자청령 우백호로 봐서도 엄청났고 운기로 봐서도 엄청났고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 자리는 엄청나게 잘못된 조선왕조 500년에서 현공풍수로 보면 인물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온다? 재산이 엄청나게 재산이. 그 부가 너무나 가난한 나라라서 민처가 고달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계천의 이 물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어떤 가진 자들의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게 터라는 거죠, 이게. 이게 청계천, 이게 물길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울의 그 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물은 돈이고 물이 없는 곳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수와 동서수 차이가 있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직수, 곡수, 역수. 역수가 중요한 거예요. 역수. 직수를 뻗으면은 이게 재산이 안 모이는 거고 역수는 돈과 인물이 모이는 거예요. 평창동, 명동, 남대문, 강남 이런 수많은 전국에서 이건 조태훈 교수의 그 자료를 갖다 인용한 거예요. 백악총론 3집에 나와 있는 건데 동방대학원 대학교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KBS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다 이런 자리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데는 다 역수지거든요.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MBC 같은 데가 이게 역수지극이 아닌 거죠. MBC는 여기죠. 여기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몇 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지국이죠. 이런 데는 역수지국이죠. 여기 오린빌딩, 여의도의 통화홀딩스 이런 데는 KBS 자리도 이렇게 역수지국.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스토크스 정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진짜 정부나 이런 그 기존 제도권에서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풍수나 동양의 역자만 나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의 얘기로 매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 아닌 사고다 이거죠. 과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 전공이 이런 겁니다. 삼천 보일러의 연유동. 그렇기 때문에 뭐 풍수, 기상 뭐 이런 것들이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일러 설계를 어떻게 해야지만 최적 설계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공학과에서 하는 설계가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이 연구를 강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따다 쓴 내용이나 사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그 마음대로 했는데 그 개인 연락이 안 되는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인용문헌도 했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달산 사진이라든지 문필성 사진이라든지 역수 내용의 조태훈 교수의 그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굿사이클닷컴에서 사주의 포맷을 다 받았고요. 수지침 자료는 이건 전단지 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선전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산 장태산 교수님의 수많은 내용을 제가 받은 것 같아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서울 동서서 남북수연함은 시정개발원의 김강수 박사님한테 허락을 받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청용 500회 카이럴리티 그림은 위키페디아의 프린사이클피디에서 얻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각 카페 지도에서도 많이 다음 지도에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사주 주식 자료는 SQJ.com의 그 주가 예측했었던 자료에서 일부를 뽑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으며 그림과 장에 감사를 드리고 인사는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또 이게 있네요. 그래서 과연 지구의 우리 현생 인류의 그 문명이 가장 첫 번째인가 아니면 지구의 어떤 그 문명은 반복했는가. 근데 전도서 제1장에 나오는 기절을 갖다가 1장 9절에 나오는 기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러니 그래서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역이라는 것이 춘추 전국 시대의 무슨 그 복희 문왕 주공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다른 그 전생 인류에서 남아온 역의 이치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그들이 다시 정리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앞으로 1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타임캡슐에 넣어서 다른 후생 인류한테 전해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역이고 다른 하나가 과학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